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투자 계획 다들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은행 중 하나죠. 이 골드만삭스가 과연 2016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 골드만삭스의 공식 2026 투자 전망 보고서 원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국내외 여러 분석 기사들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단순 요약이 아니라 그 행간에 숨은 의미까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 전망하고 비교하면요. 한국을 보는 시각이 거의 180도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죠.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 배경을 추적해 보는 게 오늘 저희의 핵심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골드만삭스가 2026년 세계 경제라는 이 더 큰 판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야 한국의 위치가 더 명확해지니까요. 보고서 제목이 복잡성 속에서 촉매 찾기인데 이 제목부터가 뭔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성장을 이끌 촉매제는 분명히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 촉매제가 뭔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골드만삭스는 2026년 세계 경제를 움직일 거대한 동력을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중앙은행,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금리 인하. 이 기대감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야기잖아요.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나요? 오히려 시장의 기대보다 더 공격적입니다. 더요? 네,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2026년에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잡히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미국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걸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고용시장 둔화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될 걱정보다는 오히려 냉각될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 거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소식에 기대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럼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무역은 어떻습니까? 보고서에서 새로운 무역 질서라는 표현을 썼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딱 한마디로 하면요. 비용보다는 이제 안보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비용보다 안보다. 네, 보고서를 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8%에 달한다고 해요. 18%요? 네, 근데 이게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이후 거의 10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와. 이런 높은 관세 장벽이나 지정학적 긴장이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싸게 만드는 효율성이 중요했지만 이전은 신뢰성과 안보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세 번째 동의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텐데 바로 인공지능 AI 열풍이겠죠? 맞습니다. 근데 AI가 성장 동력이라는 건 사실 모두가 동의하잖아요. 이게 정말 촉매제가 되려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실제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골드만삭스는 그 연결고리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 근거로 하이퍼스케일러 설비 투자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요? 그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IT 공룡들이 AI 모델을 훈련시키려고 서버나 반도체 같은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이미 천문학적이거든요. 이 돈이 실제 산업계로 흘러들어가면서 시장 전체를 끌고 갈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건 그냥 거품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투자라는 거죠. 실물 투자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의는 방금 말씀하신 그 새로운 무역 질서와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경제 안보의 부상. 정확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가 깨달은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핵심 공급망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그래서 각국이 국방비는 물론이고 에너지 자립, 공급망 내재화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에 아주 중요한 투자 테마가 될 거라는 진단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금리 인하, 무역 질서 재편, AI 혁명, 그리고 경제 안보, 이렇게 4가지 큰 흐름이 있군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골드만삭스가 한국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향후 10년간 한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가 연평균 10%씩 성장할 거다. 참고로 미국이 6.5%, 유럽이 7.1%인데 한국이 월등히 높아요. 솔직히 저 이 숫자 처음 보고 좀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연평균 10%면 정말 파격적인 전망이거든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3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유들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4가지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연결이 되는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단연 AI입니다. 한국이 AI 투자의 핵심 수혜국이 될 거라는 전망, 매력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한국이 HBM 같은 특정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AI 기술 중심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이 낙관론이 좀 흔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지금 진행 중인 AI 혁명의 단계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계요? 네, 지금은 AI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인프라 구축 단계라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고성능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보고서에서도 신한국 중에 AI와 반도체 혁신을 이끄는 국가로 대만과 함께 한국을 딱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글로벌 AI 설비 투자의 가장 큰 과실이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주주환원 정책이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냉소적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도 9호로만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근데 왜 해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걸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외부자의 시각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과거 경험 때문에 불신이 깊을 수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아, 시각이 다른가요? 그때 50점을 목표로 공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변화의 방향성과 잠재력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이게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미시적 촉매제가 될 거라고 본 거죠. 시각의 차이가 정말 흥미롭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조방원 섹터의 부상. 조선, 방산, 원자력. 이건 앞서 말한 경제안보 트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한국 방산이 잘 나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고서의 핵심 통찰은 그 배경에 있는 공급망의 탈세계화입니다. 탈세계화요? 네, 과거에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전통 강대국의 무기 공급을 의존했다면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거셉니다. 한국의 조방원 섹터는 바로 그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옵션이라는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아, 제3의 옵션. 네, 이건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정말 명쾌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골드만삭스가 처음부터 한국 시장을 이렇게 좋게 본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저희가 살펴본 작년 자료, 그러니까 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해 중립 의견을 냈었거든요. 코스피 목표치도 2750으로 상당히 보수적이었고요. 네, 정확합니다. 불과 1년 만에 이렇게까지 평가가 달라진 이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작년 보고서를 보면 강달러 현상이나 관세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같은 거시경제의 역풍을 훨씬 더 크게 우려했어요.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중립 이하의 의견을 냈었죠. 그런데 그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사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지 않나요? 미중 갈등은 여전하고 강달러 우려도 남아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낙관적으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이걸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개 속 운전이요? 네, 1년 전 골드만삭스는 바로 앞에 그 짙은 안개,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시 불확실성 때문에 차마 속도를 내지 못했던 거죠. 아, 그런데 지난 1년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 멀리 안개를 뚫고 나오는 두 개의 강력한 등대 불빛을 발견한 겁니다. 등대 불빛이요? 그게 바로 AI 혁명과 주주환원이라는 거대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비록 바로 앞은 잘 안 보이지만 저 등대 불빛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단기적 리스크보다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잠재력이 훨씬 크다고 판단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와, 시각의 전환이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안개보다는 등대를 보기 시작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2026년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골드만삭스는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미국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한국, 인도, 일본처럼 독자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미국 시장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는 의미일까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나빠졌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과는 또 다른 결의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 AI, 밸류업, 경제 안보 같은 키워드들이 대표적이고요. 따라서 미국 주식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이런 새로운 성장축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위험을 분산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라는 조언입니다. 둘째는 알파를 찾는 능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점이겠네요. 보고서 제목처럼 복잡성이 높아진 시장에서는 단순히 시장 지수, 코스피 전체를 추종하는 소극적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성장 촉매제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그러니까 액티브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진다. 네, 시장 전체가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AI의 진짜 수혜를 받는 기업, 주주환원의 진심인 기업이 어디인지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이 수익률을 좌우할 거라는 뜻이죠. 한국 시장을 사라가 아니라 이런 스토리를 가진 한국 기업을 사라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국 시장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만약 한국 시장에 투자하신다면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나 대형 제조업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시야를 넓혀라. 글로벌 AI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된 기업, 또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처럼 주주 환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업들, 그리고 방산이나 원전처럼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혜를 받는 전략산업에 속한 기업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미래 지도는 바로 이런 기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2026년 전망을 통해 복잡한 세계 경제의 큰 그림부터 한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낙관론, 그리고 그 시각이 180도 바뀌게 된 배경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가 가져올 폭발적인 성장에 큰 기대를 걸면서도 동시에 AI의 또 다른 얼굴을 지적합니다. 또 다른 얼굴이요? 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시장을 위협하게 되면요. 이것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AI가 성장의 동력이 되면서 동시에 고용 불안을 야기해서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성장의 과실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부작용 덕분에 유동성까지 공급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AI와 고용 불안의 그림자로서의 AI. 이 두 가지 상반된 얼굴 사이에서 2026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올 한 해 시장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